어느 날 갑자기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벽돌을 허물고 기둥뿌리를 뽑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들을 처단하기 위해 부득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열린 사회는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에서는 핵심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바로 열린 사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열린 사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BS 편향 보도는 열린 사회를 붕괴시키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정부 비판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자극적인 썸네일, 단 하루라도 맡길 수 없어 라는 제목은 정말 악랄한 여론 조작입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특정 세력에 대한 경고를 한 것뿐입니다. 합리적인 비판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처리에 있습니다. 국회는 여야,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2025년 내년 예산안은 토론, 비판 없이 민주당 독단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을 포함해서 주류 언론에서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하기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권당 대표는 대통령 출당을 요구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이 심의도 토론도 비판도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주의의 폭거, 파괴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 폭거를 외면한 채 그 책임은 오로지 윤 대통령이 져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이미 축출되어 버린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예산입니다. 문재인의 탈원전 예산과 이재명 표 지역화폐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은 무참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축출된 문재인 정권의 실패했던 탈원전 정책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예산에 무려 2,300억 증액되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 1,620억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대 적자 보전비 127억이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탈원전을 볼모로 한 친환경이라는 가짜 명분을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최근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수천억을 투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미친 짓입니다. 단지 국민의 세금으로 좌파 진영을 먹여 살리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대 전남 나주에 있습니다. 학생 수가 부족해서 문 닫는 대학이 즐비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수조 원을 투입해서 전라도에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매년 적자를 국고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뿌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이재명 표 예산입니다. 지역화폐 예산만
무려 7,053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좌파들의 생계형 자금 또는 정치 자금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개발사업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이 배정되어 있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514억,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건설에 100억. 진짜 똘똘 뭉쳐있는 전라도를 위해서 돈을 펑펑 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개업을 선포하면서까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예산은 완전히 그야말로 개차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말하는데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문재인의 탈원전을 폐기했습니다. 원전 산업을 복원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원전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폭력배 같은 반국가 세력은 원전 예산을 무참히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예산 1,112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예산 332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원전 수출 보증 예산 250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원전 첨단 기술 부품 장비 개발 예산 60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재인의 탈원전으로 초토화되었던 원전 산업이 이제야 회복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이재명 조폭 정당이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통치와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 검찰 특활비 587억 전액 삭감, 감사원 특활비 60억 전액 삭감, 경찰 치안 활동비 31억 전액 삭감. 국가 기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방과 치안입니다.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존립 이유입니다. 당장 내년에 대통령실, 경찰, 검찰, 감사원 등 사실상 국가 핵심 기관들이 완전히 기능이 마비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자원 개발 사업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수백조가 예상되고 있는 동해가스전 개발 사업비 505억이 전액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동해가스전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SBS 방송에 경고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폭거가 과연 대한민국에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SBS는 정부 비판은 이꼬르 반국가 세력? 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는 헤드라인을 내걸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진짜 구제불능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대한민국의 국가 핵심 기관들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방통위, 경찰, 국방부 같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관들이 공무원들에게 봉급만 지급될 뿐 활동을 위한 예산은 전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치안과 첩보 활동이 전면 중단되면 국가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국가 원수로서 이런 반국가 세력을 가만둬야 하겠습니까? 이재명 일당의 폭주는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로지 국가를 위한 대의를 향한 의지 하나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단호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국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경고입니다. 우리 보수는 대통령과 함께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저희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신중인님, 유옥희님, 강찬남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